기다리셨죠?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금 생방송으로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생긴 어떤 남자분께서 적으셨는데요. 여기로 혹시 뭐 관계되신 분이라든지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산에는 없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으로 알려주시면 같이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클리닉 강연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효진이라고 하고요. 먼저 여기가 동아대학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예, 대학생들이 아니시는데 조금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요즘에 많이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학과 성적은 물론이고 또 토익 스피킹, 오피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인턴십까지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학비가 너무 비싸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학비 부분이나 이렇게 가정에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상대적인 저는 너무 부족한데 남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스펙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상대적인 스펙에서 오는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우울감들 그리고 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저만 받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가면 부모님이나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원망이라든지 미움들도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 같이 합쳐져서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청이 들리기도 한대요.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환청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청도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몸에 특별한 암이나 병은 없지만 누구나 모두가 마음의 병들은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또 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너무너무 꽁꽁 포장을 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라든지 멍이 드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치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유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상처 난 걸 어떻게 꼬매고 그 약을 바르는지 배운 적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콘서트는 강연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여러분들이 청중으로서 진행되는 콘서트예요. 행복한 마음 클리닉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닫히고 또 숨겨두고 꽁꽁 이렇게 싸매뒀던 그런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진행 방식 안내드리는데요. 저희 강연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연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 번호 속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건 너무 궁금하다. 이건 왜 이럴까? 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궁금했던 그 질문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기 010-5158-569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나중에 강의를 듣고 저희 박사님께 전달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질문이 필요하겠죠?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을지 알려주실 분은 동경대학교 의학박사 스트레스 면역 암 전공, 동경대학교 의학부 개건연구원, 그리고 동경대학교 VIP 클럽 회장, 일본 국립정신신경센터 심신의학연구실 연구원이신 박상혜 박사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다 함께 박수로 한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강의할 내용을 다 해버렸어요 벌써. 저는 오늘 건강특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아침 인사할 때에 뭐라고 하죠? 그 오하요. 정도는 알아야지.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래요. 점심은 뭐라 그래요? 곤니치와. 그거 다 아는 얘기고. 저녁은 뭐라 그러죠? 곤방와. 금방 와가 아니고 금방 와예요. 또 저녁에 잘 때는 오야스미나사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일본 사람에게 꼭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오야이 고자이마스 했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뭐라 그래요? 그 뜻이 뭐예요? 좋은 아침. 분명히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밤. 그렇죠? 그리고 잘 주무세요가 포함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는 알겠는데 모른대요. 이게 또 물어봐도 또 몰라 이 사람들은.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사법은요.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안녕은 원래는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은 웰빙이에요. 웰빙. 여러분들 교과에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이 웰빙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쓰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에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암 환자로 지금 6년차 살아가고 있거든요. 암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암 환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면은 여기 계시면서도 지금 다음 수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잡 스트레스의 개념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되면은 직장인을 다 까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직장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할 때에 낮에 하던 짐을 서류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합니다. 그게 사망의 지름길이에요. 스트레스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언제까지 끝나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한 날까지 계속 거기에 잡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뭔지는 모르는데 불안해 있다. 끝나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소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소셜 앤 에코노믹입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더불어서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웰빙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여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1999년도에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건강의 정의를 재발표합니다. 그때 들어간 단어가 바로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요 세 단어를 플러스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존재가 있다. 스피리추얼 앤드 파워입니다. 스피리추얼 앤드 다이나믹이라는 말 집어넣어가지고 요 네 가지가 묶어진 상태, 컴바인된 상태를 인간의 건강이라고 재정의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공표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나라는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독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말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도를 믿는 나라가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동경대학교에 여러분들 일본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바로 아까봉입니다. 빨간 대문이에요. 이 빨간 대문을 딱 통과하고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것이 의과대학 본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방 하나, 둘, 셋, 네 개가 커튼이 쳐 있어요. 이 지하실은 법의학교실인데 지금도 온 진리교회 재판이 도입 끝났기 때문에
부분적인 장비들이 재판을 기다리려고 재판 남마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법의학 교실에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 법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밤 2시, 3시에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오늘 특이한 샘플도 있으니까 빨리 와보래요. 그럼 가보면은 오늘 낮에 뉴스에 나왔던 그 특이한 현상의 시차가 밤에 부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학생이, 그러면 그 여학생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밤에 혼자. 무섭죠? 근데 그 시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왔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나 얘기해 줄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말이죠.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방을 제가 딱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시체 전시 시대예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피폭을 당한 원자 폭탄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쭉 전시되어 있어요. 아주 긴 거리가, 많은 거리가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피폭된 사람들은 거의 몸에 재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몸이 아주 흉상맞게 파편으로 남아있는 거를 그거를 갖다 전시해놨어요. 근데 그 방의 다음 방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용 가운데 보면은 기형아들을 쭉 전시했는데 피폭으로 난 기형아들이. 근데 왜 이 방을 설명드리냐면은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를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거기다 써놨어요. 누가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지들이 그런 거지. 혹시 여기 오늘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 오셨으면 솔직히 손 들어줘요. 너 말고. 제가 경찰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일본서 파견된 경찰관이 한국말 잘하는데 듣고 있었더라고. 끝나고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며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다행히 그분이 잘 이해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일본 사람이 있으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방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형수들 목만 쭉 전시해놨어요.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은 사형범의 얼굴이구나 라고 보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묻진 않아요. 근데 딱 보면은 사형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거를 경찰관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마지막 방에 넘어가게 되면은 뇌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대표할 쓰는 사람들이 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아는 뇌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광수 씨 정도 되는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츠메 소설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분이 사랑을 그리는 작가예요. 동경대학병원에 아주 부자집 딸이 죽을 병원을 입원합니다. 근데 그 젊은 여자를 담당했던 주치가 누구냐면은 동경대학 출신의 가난한 의사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의사 대 환자가 러브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바로 앞에 동경대학교에 있는 산시로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을 글로 쓴 거예요. 나츠메 소세키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의 뇌가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본에도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방을 지나가면서 보는 장면들인데 아무리 뇌를 바라보더라도 뇌에서 나타나는 마음과 생각과 갈등과 염려는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죽어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의과대학 본관을 하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은 공원 앞에 나무들이 있는데 소나무가 2m가 안 돼요. 그 2m가 안 되는 나무에서 동경대학 출신, 하버드에서 학위 마치고 동경대학의 교수가 된 젊은 교수가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웬일인가 가봤더니 2m도 안 되는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살이죠. 이유가 뭐냐? 능력 부족이래요.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잖아요. 동경대학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하고 동경대학 교수가 된 미안해요. 죽은 자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능력 부족으로 자살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언가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스피릿이에요. 요 네 가지의 의미가
하나로 묶어질 때 쓰는 단어가 웰빙입니다. 그 웰빙을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 하고 정의를 했어요.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세요. 이제는 안녕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히 계시는 보세요. 손을 꼭 잡으세요. 우리 같이 오셨으니까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잡으시다니까 손을 만져보세요. 손 잡으시고 인사하시다니까. 손 안 잡는 분은 내가 안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손을 잡으시고 쳐다보시면서 오른쪽 먼저 보고 안녕하세요. 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맞네. 왼쪽으로 좀 짝꿍끼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앞으로 바꾸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지금 안녕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두워서 뒤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분 제가 마지막까지 안녕하지 않은 얼굴 갖고 계시면은 꼭 물어볼 겁니다. 왜 안녕하지 않느냐고. 그분이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 콘서트의 타이틀을 보니까 VIP란 말을 썼어요. VIP의 마음 클리닉인가 뭔가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VIP입니다. 아니 아는데 모르는데요. VIP 원래 원어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You are very 내가 발음하면 안 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시작. You are a very important person in God's eyes. 역시 발음 안 좋지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You You are are a very important person in God's eyes. 당신이잖아요. 너는 in God's eyes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잘렸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약자가 VIP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상한 술집에 붙어버렸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에 붙어버리고요. 장의사 이름도 VIP 장의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쁜 뜻은 아닌데 원래 거기에 쓰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은 VIP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In God's eyes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는 창조주가 볼 때에 창조주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자극을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VIP의 V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동아대학교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한번 꼭 오고 싶었어요. 제가 일본의 아카바네 교회에 다니는데 아카바네 교회 이름 좋죠? 아카바네인데 또 봤네. 아카바네 교회 다니는데 동아대학에서 여학생이 왔어요. 과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동아대 왔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동아대요. 아니 부산서에 서울대지만 서울서 모르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동아대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말이 끝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 그래? 그럼 동경대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자기 무시한 줄 알았나 봐요. 내가 그때 집사했던데 지금은 장로인데 그때 집사 때예요. 집사님 하면서 내가 부산 동아대 나왔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그래 동경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가 같은 동자야. 자매학교 원래 자매학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오면 대학을 했더니 어떻게 오르네요. 그 제가 쉽게 해서 다음 주기는 학교 오라고 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 동경대학교에. 물론 시험과 들어가는 수업 받으면 올 수는 있잖아요. 왔길래 제가 연구실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 말이 맞는데 최종 학력을 네가 지금부터 만들어라. 여러분들 절대 오해만 안 되는 것이 친처조커가 천안 단국대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는 건 아닌데 얘는 원래 단국대학교는 천안 캠퍼스라는 단어 안 써있어요. 단국대학교만 드는데 지가 천안 단국대학교 나왔대요. 천안 단국대학교라는 단어 없어요. 근데 얘가 스스로가 거기 잡혀요. 얘가 얘기를 했어요. 이모부 대학 어디 나온지 아나 그랬더니 얘는 알잖아요. 제가 좋은 대학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누가 물으면 동경대 나왔다 그래요. 그 더 물어보면은 학력이 길어가지고 다 설명 못 한다 그래 그냥. 이해가 되죠? 그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물어보면 안 되냐 그런 거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최고 학력을 만들어내라. 얘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나서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그 교수가 여자 교수님인데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얘를 얼마나 이쁘게 봤던지 딱 지명해가지고 교수 후계자 임명해 버렸어요. 영국 대학 교수가 됩니다. 내 조카요. 어느 대학 나왔다고요? 얘기하지 말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내가 이 학생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경대학교에서 알고 스터디가 있어요. 우리 클럽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한 여학생이 바로 여수대학으로 교수로 발령나고 가는 시간에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연구생 하나 주라 그랬더니 어차피 지금 내가 자리가 나기 때문에 찾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연구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연구생은 교수가 추천하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연구생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 모험을 또 고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문부시험. 일본 문무성에서 채택하는 장학 제도가 있어요. 그 장학을 도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두 가지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동경대학교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은 문무성 시험을 볼 자격을 안 줘요. 그거는 일본 위에 있는 나라를 위한 장학제도예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들어가서 문무성 장학생을 검토해 보시면 돼요. 장학금 얼마 정도냐? 18만원. 우리 돈으로 한 250만원. 매달 편차를 줘요. 7년 동안. 좋겠죠? 일단 해당 만들어서 타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있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동경대학교 들어갈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동경대학교 소속을 딱 지워버리고 문무성 시험을 보았는데 1년 만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동경대학교 신분으로 와가지고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모 대학에 지금 연구원이 돼 있어요. 암을 전공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하나의 생각과 비교해가면은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절대 사람은 혼자 못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하버드를 가려고 그러냐? 왜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고 동경대를 가려고 그러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인인데 동경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자마자 저희 교수가 저를 임명합니다. 바쁜. 제가 박쇼카이라고 일본 사람을 박쇼카인데 우리 교수는 저보고 군이라고 해요. 나이 50 먹었는데 군이라고 해요. 바쁜. 어느 대학 가게 되면은 교수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내일부터 그 대학의 교수가 되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일본은 추천제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수는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어디로 보내는데 제가 가려는 대학이 그 대학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산은 세계를 볼 때 어디냐?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65억 인구 가운데에 나만이 1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전 찾았어요. 내가 암을 연구하고 면역을 연구한 스트레스 학자인데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암 환자의 심리 구조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암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근데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모든 궁금한 것이 암 걸리면 나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죽음 앞에서의 심리 상태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 상담할 때에 어떤 암 환자, 내일 죽는 환자도 오늘 내가 영접할 수 있고 그 환자한테 복음 제시할 수도 있고 그 환자한테 힘을 주고 살려내기도 해요. 말도 안 되지. 내일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거 내일 가봐야 되지요. 저는 내일 죽는 거 알고 있는데 가봐야 된다니까요. 이 생각이 얼마큼 무섭느냐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요. 대전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강의를 했어요. 암병동에서 암 강의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뉴스로 안 나온 사건 중에 하나가 모 대학 여자 간호대생이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좋은 보직이에요. 미꾸를 닦는데 여기 있던 여학생이 빨리 닦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요 여학생을 못 보고 요 여학생이 마지막이라고 소희 씨가 얘기한 거예요. 벌써 놀랬잖아요. 그러면은 소희 아저씨 경비원이 데려오셔가지고 분명히 확인을 하고 불을 껐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도 겨울밤에.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문만 잠고 우서 불 꺼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때가 어느 시대냐? 전기가 나가는 시대예요. 시체 땄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나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럼 달리 응급대치 능력을 가지고 소리 질렀어야 돼요. 사람 있다는 얘기 했어야 되는데 전기 들어오는 줄 기다렸는데 전기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순간적인 공포가 연결돼가지고 어느 상태가 됐느냐?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되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손길이 빨리 죽었어요. 절대 못 긁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나도 안 믿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그 병원에 그 당시 검사실장님이 우리 이당식이에요. 내가 그분 말을 믿어요. 난 안 봤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의 생각이 얼마큼 집착되냐면은 사람이 하루 만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대학교랑 동물시험을 같이 하는데요. 중국대 의사팀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랬더니 아니 하루 만에 아니고 의사들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마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 김에 피를 뽑고 그날 검사했는데 문병 난 김에 췌장암 말기가 나왔어요. 그게 췌장암이에요. 오늘 멀쩡한데 말기 드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의사인데. 그러면 췌장암이라는 것은요. 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아파요. 몰핀을 맞을 것이냐 몰핀 맞으면 절여져요. 몰핀을 맞지 않고 통증을 견딜 것이냐 기절해요. 그걸 선택해야 될 만큼 어려운 병이 췌장암이에요. 본인이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의사가 아무리 말리지만은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살 수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리빙 드 캔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삶을 연장할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강의하는 대학 교수란 말이에요. 강의 중지하고 시계 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 나왔어요. 자, 열흘 만에 뭐하다 죽었을 것 같아요? 요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겁이나면 죽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 가운데에 냉동열차에 사람이 갇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냉동열차에 코드는 꼽혀 있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안 죽어도 돼요. 왜? 내일 아침에 문 열리니까 냉동열차 춥잖아요. 여름 같은 건 시원하니까 좋은데 겨울 같은 건 더 춥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내가 내일 아침까지만 견딘다고 마음을 먹고 뛰면 돼. 그냥 심장 멈추지 않을 만큼만. 그럼 내일 아침에 딱 문 열고 나오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운동 못한 거 하룻밤에 다 못되는 거야. 생각 속에 있어. 내가 만약에 영안실에 갇혔다. 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날 밤에 뭐 할까요? 내가 그동안에 기도 못한 거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나 보다 하고 난 기도해요. 근데 무서우니까 큰 소리 할까? 이걸 통성기도다 그래요. 무서우니까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내가 암이 다 걸렸는데 아무도 세상 사람이 안 그랬죠. 제가 34살 때에 노동부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제가 동경대로 파견 왔습니다. 34살이면 늦은 나이잖아요. 제가 국가기관에 아주 좋은 보직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말로 라인이 좋아서. 왜 34살 때 유학을 가느냐? 아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굉장히 모험을 했죠. 나이 40에 박사학위 딱 받고 그때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저랑 같이 동경대학교에 연구하던 팀 가운데에 이 환경청에 직원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방에 유학생이 16명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파견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 16명이 일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영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굉장히 친해진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근데 보이스라는 그 미국 친구가 박사학위를 동시에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답답한 친구 하버드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연구비는 내가 미국에서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환경청 직원이니까. 그 대신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국제 공동용을 같이 제안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빨리 대답해요.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큼 좋으냐면은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못 갔어요. 내가 그게 지금 마음속에 있다면은 안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못 갔는지를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이 40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또 공부하려면은 그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만 할 거예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뭘 어떻게 할 거고 결국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심정을 나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하루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찬스가 오더라도 없습니다. 난 그게 아쉬웠어. 만약에 내가 영어를 지금만큼만 잘했다고 하더라도 난 유학 갔을 것 같아. 근데 당장 가서 영어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민동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기분 좋게 오라고 해서 지가 다 책임진대요. 말이 책임지지. 일단 오면은 책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라는데.
내 동경대 들어갈 때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얼마큼 죽을 뻔했느냐? 이따 얘기해줄게요. 실제적으로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엄청난 찬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느냐? 65 인구 가운데 내가 1등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찾는 시간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VIP의 P인데 이 P가 바로 뭐냐면 퍼스널 파워예요. 세상적인 지식도 파워입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킬이 아니에요. 영성적인 파워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자, 이 말이 연결되어 오는 단어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의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지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세계에만 나가면은 한국인들이 톱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볼 때에 동경대에 한국 사람 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문구성 말이든지 딱 검색창에 들어가 뜨고는 한 전공 과목당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리 포기합니다. 한 명 모집하는구나 내 과에서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경대에 가니까 동경대 유학생 가운데에 반이 문무성 장학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볼 때는 한 명이지만은 15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똑같은 출발선이 같았는데 결과와 결론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영적인 파워가 다른 거예요. 이 비전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테그레이션에서 내가 도태가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나왔거든요. 그날 나오기 전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또 났어요. 한개 뉴스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지진 나면 몸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 지진은 직하예요. 직하. 퍽퍽퍽퍽 쳐버리는. 자다 말고 침대 떨어질 만큼 쳐있는. 그 지진도 이게 살아있나 봐요. 자꾸 시대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 지진 한번 알려졌어요. 딱 나오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저랑 같이 연구하는 친구였는데 잠깐만 급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에서 일본에 농통한 사람을 내일까지 한 명을 보내달래요. 여러분들 없지 그런 사람. 현대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대학교 연락해가지고 걔를 보냈는데 마침 걔가 나는 모르지만 걔는 일본에서 살다 온 일본어를 잘하는 생물과 출신이에요. 단지 4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새 인턴 수업을 인정한다네요. 그리고 사이버 수업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걸 인정만 해주면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명 모집하는데 4명이 아니 국가기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을 공개 채용할 때는 보통 100대 50대 넘어가잖아요. 얘는 특채란 말이죠. 왜? 일본하고 공동용으로 해야 되는데 요게 하나 비인 거예요. 그 내가 딱 집어넣으면서 옵션을 걸었어요. 좋아, 내가 추천하되 100%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추천 안 하겠다니까 얘가 예스 했어요. 붙여줄 거야 안 붙여줄 거예요? 그건 가봐야 되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걔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손해보래요.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인간 관계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관계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친구 관계. 특별히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수님들은 여기 교수님들 말고요. 과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대학 교수님들은 딱 마음을 먹어놔요. 내가 누구를 한 명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마음대로 걔를 키웁니다. 우리 교수가 나를 키운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중요한 국제 학회하는데 내가 갑자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대타로 좌장시켜놔요. 근데 남들이 아무 얘기 못합니다. 교수 제자니까.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없을 때는 이 일을 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키워주는 일. 그걸 바로 릴레이션 관계예요. 커뮤니케이션 관계예요. 그러면 교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얼마큼 중요하냐? 오늘 캠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영적인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관계는 창조자, 절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인간관계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친구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오늘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 스킬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손을 좀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보통 사람이 될까는 지금 결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기도수첩 오는 분들 계실 텐데 기도수첩 2일날 뒤에 2일날 3일날 중간에 보면은 거기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내가 썼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알고 모르고를 확실히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 안돼요. 근데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왜 신기하죠? 다 안다는데 몰라요. 그럼 안다는 게 어디까지 아느냐? 남한테 제시하고 시험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아는 거를 아니고 모르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0.1% 불치게예요. 그게 메타인지 법칙입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알아요. 많이 이상하죠? 둘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시험 문제 나면 안 써져요. 안다니까 내가 지금. 근데 못 써요. 병신 장난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뭘 똑똑하냐?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시험 100점 맞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 입장에서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은 금방 합니다. 왜요? 시험 날까봐 공부하면 100점 맞아요. 내가 시험 문제 내고 내가 지금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교수와 학생과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학생 입장이 될 때에 어떻게 공부를 다 하면 되느냐? 교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뭘 생각하는지를 얼만큼 내가 인지하느냐가 100점짜리예요. 근데 되게 공부 못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제 맘대로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시험 전날 밤새만 해가지고 시험보다 자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요. 하나 틀렸대요. 하나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 맞았어 이게. 왜? 쓰긴 썼는데 정신을 없어 이게. 이런 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시험 잘 보는 노력이 바로 뭐냐면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좋은 잘 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교수님들은 강의하면서 시험이 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고 알려는 것이 교수법이에요. 만약에 교수님 가운데에 안 가르친 거 나면은 여러분들 데모하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다음 학기 그 강의 안 듣죠? 그럼 그 강의 폐강돼요. 게시판에 아무개 교수님은 공부 안 가르치고 나타나서 다음 강의 폐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아는 문제를 더 쉽게 더 잘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나는 문제면 일단 골로 서면은 90점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시험을 참관하는 게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일부러 교수님이 여러분들 망신시키기 전까지는 시험을 다 100점 맞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한 번쯤은 모험을 해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나는 인생을 2번 공부를 모험했는데 중3 때 내가 아주 시골에 태어났거든요. 이대졸업생이에요. 이대졸업생의 특징이 뭐냐? 교사가 아직 발령이 다 안 났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음악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보니까 피아노 못 치고 니들 보고 노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분이 오니까 여원생인데 피아노 쳐요 그냥 그분이. 근데 그것도 가끔이지 매번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보니까 수학책을 반밖에 진도가 안 나갔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갈 데가 없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아차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나를 이해를 시켰어요. 상혜야, 너 고등학교만 좋은 데 들어가면은 여학생들이 너를 쫙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럼 내가 어디 가면 되냐 그랬더니 대전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고등학교 아니고 진짜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수원에 유신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유신고속이 그 학교 재단이었어요. 지금 아주대학교 같은 재단이에요. 그 학교에 제가 3회예요. 1년 동안 얼마큼 공부했느냐? 3년 거를 1년에 다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붙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붙었다니까요. 어떻게 공부했느냐? 쉬는 시간 10분 가운데에 5분 화장실 가고 5분 동안 자고 잠 안 자고서 계속 공부했어요. 되느냐? 안 죽어요. 그럼 얼마큼 공부했느냐? 코에서 피가 나와야만이 오늘 공부 다 했나 보라고 하고 잤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벨트를 의자 딱 놓고 공부하다 보면은 겨울에 추운 날 밤에는 이불로 들어가요. 근데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자를 같이 들어가요. 벨트 묶어주니까. 그래서 잠을 깨면 2시간 더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원리로 동경대를 들어갔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어려우냐? 한 번 내가 여기를 도전해가지고 생명 건강을 그런 몸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한 단계 못 넘어가요. 자, 볼게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깊은 얘기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성공자의 생각은 일단 여러분들의 능력과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 기준 하지 말고 65억 인구 가운데에 내가 뭘 하면 1등 하겠는가 일단 찾아내요. 있어요. 옆 친구가 뭐 묻는 얘기인데 있다니까요. 그럼 어지간하면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남 놀린다고요. 야, 이 병신 같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마음은 내가 성공했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겸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를 교육시켰냐면은 상혜야, 너는 이제 어머니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는 세계적인 무슨 뭐가 될 거래. 근데 잘 몰랐는데 그때 뭐가 있었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금도 전하면은 남한테 교만하지 말아요. 잘 배웠죠. 그게 나랑이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결국 나와 연결돼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요 속에서 내가 1992년도에 동경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원래 나한테 맡겨진 업무가 직책이 바로 뭐였냐면은 직업병 전문의였어요. 장학생 제목 자체가 직업병 전문 요원을 위한 장학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동경대 딱 갔는데 첫 논문 발표하는 날 교수님이 이건 안 된대요. 왜?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직업병이 없어졌대요. 벌써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도 직업병 거의 안 나오죠. 그럼 뭘 합니까? 그랬더니 21세기가 되면은 전 인류가 정신적인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련,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의 면역을 연구해라. 그러면 네가 두 가지를 전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금 전공이 된 겁니다. 또 스트레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을 연구하게 되었고, 면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암을 연구하게 되었고,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고, 암이 걸리다 보니까 암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억 인구 가운데에 유해성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산 것이 아니고 딱 걸리고 나서 안 걸리면 죽잖아요. 의사가 3기 A에서 3기 B로 넘어갈 때는 수술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림파가 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내가 죽음이라고 받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나를 가지고 임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차트를 사진 찍고 내가 그때부터 기록을 남긴 것이 저의 임상 데이터입니다. 내가 암이 걸린 것이 아니고 암치가 나한테 걸린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병원 연구하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얘랑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모를 땐 모르는데 너 인마 더 이상 까붙지 마. 하면서 얘한테 계속 엎주니까 이미 사이즈가 잡아버린 거예요. 수술 딱 하는 날 실밥을 뿔 뽑는데 3기 A에 있던 암덩어리가 2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안 믿어질 거예요. 나도 잘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 나는 아니까. 그럼 분명히 그 속에 아까 하루 만에 기적, 열흘 만에 기적을 얘기했듯이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밀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저 연구소인데 우리 아들인데 멋있죠? 배우증 같다는 건데 우리 아내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년 선배예요. 같은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운동장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쁘죠? 진짜 이뻤어요. 지금도 이쁜데 그때 더 이뻤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으면서 내가 크기만 하면은 내 부인 선물 때 찜을 딱 해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찜을 해놓고 나서 28살에 결혼했으니까 또 얼마나 관력이 바빴겠어요, 혼자. 저는 몰랐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바빴어요. 지금 되는가봐. 28살 때에 결혼했어요. 그때 두 가지 내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살게 도와주세요. 참 신기하죠. 초등학교 어린이가 요만할 때잖아요. 그게 뭐하는 나이예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뭔가를 하는데 피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러 살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일할 텐데 경화와 함께 해달라고 이름이 경화거든요. 근데 28살 때 보니까 이 아내가 내 아내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건강 카운셀링을 하고 건강 학자가 되고 있고 암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됐어요. 꿈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도 꿈이지만은 멋있죠. 얘가 인도에 의료선교 갔다가 아프리카 의료선교 갔다가 인도 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얘는 이제 영국 브리슬 대학에서 얘도 캔서 대학을 바이오로지 전공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의전 준비하고 있는데 통역을 얘가 합니다. 내가 이제 한국말 하면은 근데 통역을 얼마큼 잘하냐면은 아빠가 얘기 딱 하냐면은 지가 다 알아듣고 통역 다 해버려 벌써. 얘는 아빠를 잘하기 때문에 아빠가 첫 얘기면 뭔 얘기인지 다 하고 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나는 몇 마디 안 하면 지가 다 하고 나서 물어보면 다 전달했어요. 뭐냐? 얘랑 나랑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라는 동역자. 사실 얘를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얘는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어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본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영국에서 나왔어요. 얘는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일까요? 그 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영국 사람이라면 아니래요. 한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얘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얘가 다 알았어요. 근데 천국이 된 시민권을 딱 걸어놨어요. 사람은 창조의 개념으로 볼 때는 태어나는 장소가 있다. 너는 태어나긴 한국이 되라고 공부는 초등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일본서 했고 영국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얘 동생이 있는데 얘는 또 아까 걔는 10살 차이 나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인데 얘는 이삭이에요. 얘가 GBT 10살 밑에 동생을 똑같이 교육시켜요. 조그만 놈은 족보가 일본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는 미국인 학교 다녀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한국 놈이에요. 얘는 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가 얘를 알려줘요.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일본 사람도 아니다. 너는 미국 사람도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줘요. 똑같이. 너는 천국 사람인데 태어나긴 한국 사람 똑같이 해줘요. 그게 바로 배운들이 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거기 빠지라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작아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는 세상에 무진장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그죠? 자, 마무리하면서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하는 분야가 바로 심신의학인데 심신의학의 가장 중심적인 병이 바로 심신증입니다. 즉,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마음의 병이 먼저 와요. 근데 심신증, 즉 심신의학의 가장 공통적인 장애가 바로 뭐냐면은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안장애를 찾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럼 요 단계를 딱 넘어가면은 정신과적인 처방이 들어갑니다. 일본의 정신보건법 34조여면은 통제 불가능한 병, 그걸 감금시켜버립니다. 좀 심하게 하면은 미친병, 집어넣으면은 못 나와요. 왜? 남을 죽이든지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감금시키면서 일본말로 글로는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데키도니 쇼군 시나세이라고 합니다. 왜? 적당하게 처리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치료가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의 원인은 한 가지 출발하는데 증상은 수천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의가 뭐냐? 불안장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기들이 엄마의 저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울어요. 그게 불안장애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 막둥이를 교육시킬 때에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던져놨어요. 또 얘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막 아빠한테 빌어요. 아빠 빨리 좀 집어넣어 죽는다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물고기가 나오면 죽을까 그랬더니 숨 못 쉬어 죽는다 그래요. 맞죠? 맞는데 안 맞아요. 숨 못 쉬는 건 결과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게 뭐냐면은 원래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물고기는 물에 살아 만들어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 의미가 바로 정신병인데
정신병의 원리 중에 기준을 바로 뭐냐면은 창조주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영이 바로 스피리트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말이 있는데 창조주와 영이 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공식적으로 개는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걸린다고 하더라. 그건 광견병. 개는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인한테 맞아도 밤에 잘 때 살짝 들어왔다 밤낮 또 나갑니다. 개는 절대 집 나가지 않아요. 사람만 자살해요. 이 얘기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 그러더라고요. 동물도 자살하는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들어가면은 내밍이라는 동물을 찾아갑니다. 내밍. 설치로 큰 집과에 속하는데 스칸디나비아 쪽에 살아요. 이 동물들은 피임법을 모르니까 막 났어요. 낳다 보니까 얼마큼 많이 났느냐. 우리 대가리가 살다 보면 새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보스가 불러요. 야 1번부터 100번까지 치다. 바위로. 그래가지고 무조건 뛰어들어 그래가지고 100명이 뛰어들어 죽어요. 100마리가. 그걸 동물학자들이 자살로 볼 것이냐 어떤 그 본능으로 볼 거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자살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 무언지는 모르는데 내가 불안해요. 무언지는 모르는데 내가 우울해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데 만족이 안 돼요. 있어 이런 친구. 여러분들 대학생 때 책으로 걸어가고 줄기차고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숨어버려요. 그걸 은둔형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 어둠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치료한 환자 중에 한 명이 방에 커튼 닫히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시계만 봐요. 반짝반짝하는 시계. 왜? 약 먹을 시간 계산하려고. 그 약 시간 되면 딱 나와서 약 먹고 또 이불 속에 또 들어가요. 왜요? 무섭대요. 아무도 없는데 무섭대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만나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방에 가서 불 켜주고 이불 팍 뒤집어 놓고 um청 많이 하고 손 딱 잡고 끌고 나오면은 안 나오려고 그래요. 보둥보둥 돼요. 이제 2명이 가서 끌고 나오면 끌려와요. 딱 나와서 하루 동안 꼴 차고 노르면은 나 앞에 못 와요. 이상하죠? 얘가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보세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얘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제가 92년도 일본 갔으니까요.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93년도 납니다. 94년 초에 일본에서 대형 살인사건이 났는데 중학교 2학년 된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목을 잘라 죽였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목을 갖다가 고베 초등학교 정문에다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걔 입에 뭐가 나왔느냐. 킬링 스타트. 살인은 시작돼.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킬링이나 스펠링을 틀렸어요. 뭐 그렇게 못하는 게 어떡해요. 그 정도 되면. 아니 킬링이 틀렸다라도 뭐가 있어 그게. 애리 하나 빠졌던지. 근데 어쨌든 틀렸어. 그러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일본 경찰이 원하는 관계를 잡는 못 잡았어요. 우연한 날 한 달 만에 중학교 2학년 된 녀석이 톱을 갖다가 고양이 사는 거예요. 목을 자르. 동물학대 들어 짜 잡았다가 너 왜 자르냐 했더니 에이쿤 지금 나오는 애입니다. 걔 엄마가 쓴 책이 에이쿤의 통한의 편지예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왜 자르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자르고 싶어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잘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경찰관들이 이 말을 해석하지 못하면 범인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얘를 잘랐냐 했더니 오케이 내가 잘랐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아주 우연하게. 얘가 바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근무해가지고 법정기간이 끝나고 퇴근합니다. 그 사인한 사람이 제가 아는 교수예요. 근데 얘는 의학적으로 공식 의학명이 바로 뭐냐면은 섹스 세디티브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얘기할게요. 남자들은 아는 얘기인데 남자 성인들은 과정 가운데 자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유법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피를 봐야만이 흥분이 되고 자기가 돼요. 무슨 병이죠? 걔 침대 밑에서 죽은 고양이 몇 마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고양이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변태란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 얘를 감금시켜가지고 법정 감호를 시켜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에 정신과 의사 3명이 도장을 찍었어요. 퇴원 소속받기 위해서. 얘를 퇴원시킬 때에 근거가 뭐냐? 몰래 카메라 갖다 사진을 찍었는데 피를 안 보는 상태에서 자위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퇴원시킨 거예요. 자, 걔가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
됐어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잠재적인 환자를 주변에 쫙 알려내는 거죠. 여러분들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21세기 질환으로 보는 겁니다. 자,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요. 내용이 넘어가고 있죠? 오늘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아까 사이버 친구 어디 있어요? 내 얼굴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솔직히 얘기해요. 내 얼굴 여기 손 들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됐어요. 내가 듣는 게 이상하지고. 내 얼굴 여기 손 들어봐요. 내 얼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것은 저는 여기서 보면 뒤까지 보이거든요. 좀 까맣긴 한데 다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점수를 딱 평균 냅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내 감각이 내 맘이니까 그러면 다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요, 집단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꽉 찬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오늘 같은 강의 못해요. 그런 강의할 때 뭐하냐? 세상말로 귀신 얘기해주고 들을 막 내줘야 돼. 왜?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는 대전 보건병원이 국가병원인데요. 거기서는 암 환자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집회해줘요. 제가 어제는 그 노인대학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노인대학이나 소망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랐어요. 출석 부르더라고. 평균 연령 80. 그러니까 할머니 하자고 쫙 모였어요. 거기서 뭔 얘기냐? 죽어갈 때의 모습.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가 자기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쪽 모 대학에 제 친구가 후배죠. 그래서 이게 대학 학과장인데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죽으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애들은 여기 못 오게 좀 막아달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 거예요. 선배, 우리 집사람이 애들은 오지 말라는데 어디냐 거기가 자꾸. 이걸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 단계가 넘어가면 마지막에 참아요.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버티는 힘에 한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체력이 강한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날이 와요. 그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순간 내 영성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이걸 탁 놓아 잡아버려요. 그럼 잡히기만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정리할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이자 잘 몰렸다. 그치? 앞에 앉아라. 정신이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 맨 뒤에 정신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어렵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정신의학을 공부했잖아요. 일본의 동경대학 유명한 교수님이 정신의학을 7시간부터 3시간 얘기해요. 근데 그분 별명이 뭐냐? 시체예요. 많이 3시간 시체 같은 분이 가고 그래요. 나도 짓궂죠. 쫓아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센세, 셋인데요. 정신병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리보고 나가요. 또 나보고 미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친 게 아니고요. 교수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정신병은 언노운, 원인을 모르고 언트리트먼트라고. 근데 정신병은 금방 치료가 됩니다. 왜 치료가 되느냐? 정신병은 돌았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도로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나만 모르지. 그러면 몇 바퀴 돌아가는지 알으려면 돌아갈 만큼은 돌려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신병의 치료의 원리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지만. 그런데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약을 먹여가지고 안정화시키죠. 정신병 치료할 때에 이런 걸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를 꼭 받아야 돼. 그 약물요법이에요. 아시겠죠? 정신적으로 문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게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에 나만 모르는 상처가 있었어요. 되게 알죠? 그것이 그 부분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잘하는데 정신이 그 부분에 잘하지 못하면 멈춰버려요. 또 그 부분을 상처가 그래요. 그 부분을 누가 끈다면 굉장히 아파요. 육신은 아프면 아까 전에 많은 분 되는데 목표는 정신이 아프면 짜증을 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PTSD 아시죠?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는 공황이에요. 공황. 내가 견디지 못한 어떤 장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는 사람과 장가를 하겠어.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이 구성희 씨예요. 집안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실패로 본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거꾸로 살았어요. 남편이 그걸 이해해 줬어요. 근데 그분 직업이 바로 뭐냐면은 조산모예요. 애를 갖는 직업이에요. 그럼 애를 갖다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려서 상처를 얘기하고 애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재밌대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방송국이 알고 가가지고 방송에 띄웠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구성애인데 그분이 성을 구성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구성하게 됐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분이 그걸 다 잡고 있으면은 치료를 못하는 병이 됩니다. 제주도의 신혼여행 끝났던 사고, 살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어요. 나이를 먹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샤워하고 딱 들어오는데 불 껐잖아요. 갑자기 그 남편의 얼굴이 트라우마가 돼요. 옛날에 그 남편을 그 남자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자기한테 덤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어쩔 줄 모르고 그 남자를 발로 찼는데 붙여보니까 남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따로 탈 거예요. 아, 내가 속었구나. 남자들이. 그걸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미리 치료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정신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 요원의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에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되는 것이 카운셀링인 거예요. 다 중요한데 약물요법과 정신요법만 가지고 지금까지 정신병이 치료된 예는 없어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부분과 같이 연결될 때만이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 자체가 마음 클리닉인데 이 정신과 연결된 단어를 갖다 우리는 신경이라고 해요. 이거 신경. 이 정신과 연결된 이 부분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은 어디를 잠재하느냐? 뇌를 통제해줘요. 마음은 어디를 통제하느냐? 뇌를 통제해줘요.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마음 잘 먹더라도 3일이면 까먹어요.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내 생각이 한번 충격을 딱 받아버리면은 그 생각이 마음을 치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어요. 늘 보세요. 그럼 거기에 내가 지금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마음 속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우리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신이 뭐예요? 이제 다 설명했죠. 미안해, 자꾸 시들어가지고. 정신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니까. 정신 차려. 어떠다 정신 차려 그러면 집에 갔다 와요. 집에 놓고 왔다고. 정신을 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혼날 때 그러죠. 내가 정신을 어디 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왔어요. 지금. 정신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과 영혼을 연결하는 카테고리가 정신이에요. 간단한 정의죠. 그러면은 이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은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정신이 잘못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죄송한데 어머니가 무당이신 분 손들 좀 알아요? 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엄마가 계속 이상한 신을 불러대면은 그 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에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대요. 신기가 오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비치로 돌았어.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서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이래서 보냈대. 이거는 지구 끝에 도망가도 안 돼. 영적인 세계. 자, 그러면은 이 정신 구조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 쉬었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질문 얘기 나왔는데 다시 진행도 하십니까? 자. 예,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대학교 강의잖아요.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또 큰 성공을 이루는데 마음의 병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공한 이후에도 그 성공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참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준비됐나요? 질문이? 그럼 질문을 아직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조금. 몇 가지 질문 가운데에 아버지가 어릴 때 술을 마시고 폭력도 하셨습니다. 술을 끊은 지 몇 년 되셨는데 요즘에 또 마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하신 분은 자기 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술 먹으면 안 돼요. 치료 환자 가운데에, 치유센터 오는 환자 가운데에 아버지가 술 중독자로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먹었는데 그 한 잔이 자기의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대요. 근데 그분이 뭐를 잡고 있느냐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버지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은 특별히 아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독이 얼마큼 무섭냐면요. 마약 중독. 제가 마약 환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부산서 옛날에 마약이 들어올 때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로 전화가 온대요. 그 당시에 새마을이나 뭐 무궁화 뜰 때잖아요. 부산서 마약이 떴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서울역 앞에서 기다려요. 10시간. 그 마약 환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약이 지금도 끊은 지가 언제인데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똥 싸고 있어요. 하나. 내가 그분 보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컨닝 중독자 왔어요? 용서하세요. 다 해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컨닝하는 것보다 교수님들은 더 나아요. 아무리 감춰도 다 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많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한 번 성공하면은 두 번째는 더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성공해요. 근데 학교는 컨닝이 통하지만은 직장은 컨닝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성중독, 무서운 장입니다. 담배 술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독의 근본 원인을 생각이 잡힐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되는 병을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중독이 있죠? 내가 그만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까 알코올 중독 자녀분은 지금 몇 년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장 어려운 것이 병원에 입원하고 금요일날 퇴원해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오일날 또 입원합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코올로만 오면 절대 치료가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동물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 증거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네요. 동물도 말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동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동물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좀 생각해볼게요. 세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극도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약물 치료 받아야 할까요? 스트레스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스트레스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트레스 개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어떤 그 인간 관계만 가지고 스트레스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인간 관계는 하나의 일종입니다. 일종. 근데 스트레스 가운데 진짜 무서운 스트레스는 과로예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내가 과로는 암을 못 이겨요. 결국 내가 육체적인 과로에 인해서 암으로 왔어. 면역이란 말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이 물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쾅 소리 나는 것이.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물, 공기, 햇빛이에요. 정신병 환자 가운데에 햇빛만 보면 낫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몰랐죠? 우울증 환자 가운데에 생물학적 영양물질 중에 하나인 아연만 먹어도 아연이 결핍돼서 오는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몰랐죠? 모르면 그 병을 고통당한다니까요. 병은 다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 생기는 분 많을 거예요. 변비 생긴다고 계속 관장하다 보면은 장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 관장 약을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 변비 금방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얘기 들까요? 너무 좀 그런데 변비증 환자를 얘기해줄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기 빼가지고 따뜻한 물 해가지고 변욕, 좌변욕을 3번만 해보세요. 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변이 쫙 나와요. 혼전이가 괜찮아요. 그 대신에 남몰래 해야 돼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대화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로 변기를 가면 화장실 되게 욕조가 막히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변기통에 버리면 돼요. 너무 친했지? 이건 지켰어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변기 환자를 보면 그거 하려고 막 땀 빠지고 혈압이 무는 쓰러져 죽어요. 배가 터지게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게 나한테 딱 내려왔는데 내려온 걸 내가 안 받으면 나는 관계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똑같은 구조인데 이만큼 내려온 만큼 스트레스 리액션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랑 스트레스 개념이 달라요. 누가 지나서 발을 딱 바르면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한국 사람은. 근데 일본 사람은 발 딱 밟힌 사람이 잘못했다고 뒤져서 이만 생각해요. 다르죠? 제가 한일 간에 대리했었어. 두 민족 간에 스트레스 받는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통제 기능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고부간이 갈 때 우리랑 달라요. 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느냐? 집에서는 자기 혼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 잠자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 특징 가운데에 부부간에 같이 말 않고 잠자리 않는 분과 굉장히 많아요. 왜? 간섭으로 생각해요. 일본 사람은 통장을 각각 써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통장을 얘기했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박상 부인이 통장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더라고. 어차피 난 통장에 자금밖에 없으니까 도망갈 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지. 이 구조가 달라요. 스트레스 개념이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차이, 사회성이 달라서요. 자, 이 얘기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일단 내가 받은 만큼 얼굴로 나타나요. 자, 시험을 똑같이 봐요. 그죠? 근데 시험을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드디어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내가 실력이 평가되겠지. 근데 스트레스 한참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공부 못하는 사람. 그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생각이 달라요. 공부 꼴찌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 꼴찌하는 사람은 항상 1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1등은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 하느냐? 1등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주일간 같이 있으면 시험 때 중간이 다 올라갑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얘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내 신경에 장애를 받아요. 생각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위기능 장애가 와요. 스트레스 장애가. 그러면은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고양이하고 개가 싸울 때 보세요. 맞죠? 고양이하고 개. 그러면 고양이가 앉으려고 다 으르렁대요. 개도 이길 것 같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그래요. 근데 고양이하고 개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번에는 고양이하고 쥐가 싸울 때 봐요. 쥐가 쥐구멍에서 고양이가 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쥐구멍을 싹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보니까 고양이 밥이 있어요. 그럼 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니까 쏙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보는 순간에 사지가 다 죽어버려요. 얼마큼 붙느냐, 오줌 싸요. 그리고 고양이가 건다리면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그걸 경직이라고 해요, 경직. 간경화가 특징이 뭐냐? 계속 긴장하면은 간이 굳는 등을 간경화라고 해요. 간이 콩알만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고양이 앞에 있는 쥐는 지금까지 내가 밥 먹은 거 다 소화시켜봐야 누구 존재시켜주는 거예요? 고양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은 거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앞에 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끼를 낳고 임신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적인 장애는 위 기능이 장애가 오고 성 기능이 마비인 거예요. 특히 직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성 기능이 굉장히 파괴돼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장병이 굉장히 많아요. 심한 사람은 이것이 위로가 올라가요. 그것이 열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때 되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서로가. 평소 때보다는. 자, 그런데 보세요.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왜 그런 증상이 나냐면은 고양이하고 개가 싸울 때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지 않으면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호르몬만 내보내요. 그 한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은 아드레날린이에요. 싸울 때에.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팍 승리를 내는 동안에는 다른 호르몬이 다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부의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때.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과 여러분들 성기능까지 필요 없지만은 관련이 없는 호르몬이 다 중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볼 때는 좀 넘어가 보고요. 기능적으로 볼 때는 내 기능에서 통제를 받아가지고 요 말을 누가 명령을 해주냐면은 시상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자, 사회자 미안해, 잠깐 앞에 있어. 너무 놀랬지. 이 방이 더워요, 추워요 지금? 누가 알려줬어요? 몸이 누가 알려줬어요? 걔가 얘예요. 하이포탈라무스가 알려준 거예요. 그 얘가 명령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좋다 춥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석해버리면은 얘가 자율식을 당해가지고 좋은 흐름을 내버려요. 근데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에어컨을 꺼가지고 이렇게 덥게 만들었지? 하는 걸 화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받자마자 얘는 뇌하수체에서 더러운 흐름을 내보는데 그것이 바로 부신 피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르티코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성질 날 때 나는 호르몬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 날 때 얼굴 가만히 봐요. 그게 호르몬 지나가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몸에 내본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얼마큼 작동하느냐?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거 벌써 또 이거다. 스트레스 딱 받자마자 신경계가 작동해가지고 내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그 내분비 호르몬 가운데에 부신수질과 부신피질이 나오는데 부신수질은 좋은 호르몬 쪽으로 나와요. 엔돌핀 쪽으로. 부신피질은 나쁜 쪽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 가지고 면역이 올라가고 면역이 들어가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에어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요. 이 방에 더우면은 나는 굉장히 좋아요. 오늘 땀을 좀 덜 냈는데 땀 내려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의 구조 가운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은 우리 뇌에는 보수계하고 벌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이고. 뇌의 기능 가운데에는 보수계가 벌계가 있는데 영역을 차지한다면은 보수계 상 받은 기분 그것이 95%를 차지하고 벌 받은 기분이 5%를 차지해요. 영역을 볼 때는 보수계가 훨씬 높은데 벌계 5%가 95%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 걸리는 분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시험해봐요. 공부 못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성질 더러운 사람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칭찬해줘봐요. 못생겨도 괜찮았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해주고
최고로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너 요번에 1등 할 거야. 축구 한번 해봐요. 안 해봐요. 그냥 어쨌든 일자리 본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분 동안 웃어봐요. 그 대신에 동생이 있거나 엄마도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가 해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이끌어도 양해를 구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엔돌핀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엔돌핀을 통제하는 오피오이드라는 진이 있어요. 그것이 작동만 되면은 몸에서 착각 호르몬이 확 나와버려요. 지금 내가 성질 나가지고 기분 더러운데 계속 웃고 있으면은 뇌에서 착각이 좋은 으로 내보내줘요. 그 뇌는 예스 노밖에 구분을 못해요. 기능 자체가. 그럼 이 말에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할 때 공부하기 싫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공부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공부를 해야 네가 내일 이런 일 있잖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느냐?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이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럼 오늘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이해를 시켜요. 야, 너 들었지? 아까 교수님 얘기. 아라키 교수 그분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거든요. 내일 아침에 안 들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알았다 그래.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럼 나랑 합의가 된 거예요. 얼마큼 되느냐? 내일 아침 논문할 때까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교수님 주책이지. 밤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같이 맡아라는 거예요. 아니 나 밤새는데 어째. 그러면 내가 나를 설득하려면 어제보다 2배 어려워지. 그럼 어떻게 되냐? 꼬셔야 돼. 너 하룻밤만 더 새면은 내일 아침에 우회로 올라가면 또 너 좋아하는 보리탕집 있잖아. 거기 가면 보리탕 사줄게. 그러면은 내가 되게 좋아해요. 보리탕 먹을 생각해. 그럼 내가 나를 속이는데 묻어먹을 생각. 보리탕 먹을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하룻밤 보세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음날 아침에 교수가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가 해도 안 되면 안 돼요. 얘도 속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보신탕 한 그릇 딱 먹고 들어가서 하룻밤 또 새주면은 내가 나한테 인정을 해줘요. 그게 나와의 대화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부정으로 가지 말고 긍정으로 가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 영적인 부분만 조금 얘기하고만 질문 많이 해도 답을 못 하실 텐데요. 마음 건강을 넘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로 지금 하겠습니다. 12시 40분 같으니까 10분이면 할게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얘기한 것이 아까 이거예요. 그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못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무능력이에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다를 때까지 나를 통제시키죠. 이게 이제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영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입니다. 흙과 사람의 몸의 구조가 같아요. 사람이 죽음을 묻으면은 분해되어 없어져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에 할머니 밀레라고 우시더라고. 밀레가 뭔지 알아요? 묘를 이장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우시는데 왜 우시나 봤더니 엄마의 엄마인데 여기다 묻었는데 엄마가 없어졌더래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분해된 거죠. 흙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그 이미지가 아까 설명했던 스피리트입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과 인간의 영을 일치시켜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를 쓰는 것을 기도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걸 설명했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하고 불어넣은 이렇게 나와요. 툭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불어넣어주시니 생명이 된다고 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홀리 스피리트. 그 홀리 스피리트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일치가 되는데 그 영 속에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하고 그걸 껍데기를 커버하고 있는 걸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체인스 토크 블레싱이라는 언어 소재를 보게 되면은 인종될 때 보면은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요.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닌데 천상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다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 사촌형님이 연장님이신데 돌아갈 때 보니까 어머니 얘기예요. 한쪽에 침대를 붙잡고 복수함 암으로 돌아갔어요. 침대를 붙잡고 손에 팍 뱀을 뜨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트랩에서 봤던 얘기를 같대요. 누가 나를 들러갔대요. 안가 소리 지르면서 이러고 죽었어요. 다음날 제가 봤잖아요. 눈이 떠가지고 안 간 게 악을 써가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기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분리되는 단계. 이걸 인종이라고 해요. 그럼 웰빙도 중요하지만은 웰타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타임을 준비할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사람은요 오는 것만 순서가 있지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이게 철이 났어요. 아 지금 내가 6살짜리인데요. 암 6년 차인데 아 내가 그때 죽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거의 같은 때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노화으로 돌아가셨어요. 노화로 돌아갈 때는 영양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 맞아가지고. 그럼 목에다가 영양제를 맞아요. 주무시는 걸 깨져요. 지금 천국 가는 얘기 듣고요. 내가 이번에 노인대에서 천국을 데리고 갔다 오니 할머니들 다 따라갔다 오더라고요. 천국 내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요 얘기 해줬어요. 여기 주사를 빼면은 요 주사를 의사가 물어봅니다. 가족 다 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씩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장되는 시간에 제가 저희 장모님 손을 다 잡았어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성경이 나오는 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를 모시다 천사가 올 거예요. 아니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천사 손 놓치면 큰일 나니까 꼭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근데 장모님 이렇게 돌아갔어. 막 붙잡고. 근데 제가 일본에서 그때 해봐 강의하고 있는데 4시에 연락을 받고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오니까 호상이 됐어요. 호상이. 근데 저희 장모님이 지행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안부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집을 다 설명해 주는데 그 집 가운데에 제가 막내거든요. 차다가 부경대인데 저희 집이 제일 크더래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냐면은 내가 아직 우리 집에 없거든요. 있구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 말고 없는데 내 집이 제일 크대요. 의미를 알는 거죠. 나는 안 보이지만은 영이 분리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좀 주책인데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일지 모르는데 임계가 될 때에 죽음의 영이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와요. 그럼 그분은 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영하고 나 아직 갈 때 안 됐어. 왜 이렇게 빨리 들러와서 하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 망령 들었다 그러는데 망령이 아니에요. 그분 얘기합니다. 내가 미덜매 지나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래요. 그럼 그날 미덜매 지나 다 돌아갔어요. 그게 신문에 나올 기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이 분리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형성된 대화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이 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까 물고기 얘기했지만은 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느냐? 원래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아서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스위치 키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되면 절대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원리가 이 원리가 똑같아요. 창조의 원리라고 해요. 이 원리를 만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악과죠. 그리고 네가 먹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영원히 에덴 동산의 행복을 약속하겠다. 근데 만약에 네가 먹는 날은 너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이 죽는다는 날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걸 먹고 싶어 먹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동경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정신과가 알려주지 않은 건데 영적인 성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홀리 스피릿의 반대가 에빌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보면 데드라고 하죠. 악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해요.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요 생각이 뱀에 들어가지고 뱀의 이용을 당해가지고 요거를 보는 순간에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악을 선택하게 돼요. 요 선택의 결과가 인간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이거를 따먹었어요. 요 따먹은 뒤를 오리지널 신 겁니다. 이걸 원주라고 해요.
요 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지인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무섭게 공부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너는 얘의 종이 된다 그래요. 성경이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네 얘기 마귀에 살았다. 아니 지난주에 저희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진잔다루라는 섬에 보면 노예들이 있어요. 난 노예들을 다리하고 팔을 쓸어 묶는 줄 알았더니 목을 묶었더라고요. 목을. 그래가지고 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영국 성공회에서 미안하니까 그 위층에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용서를 빈다는 의미로. 근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엄마 깜둥이 노예, 아빠 깜둥이 노예. 태어나고 색깔이 뭐예요? 아니 얘기해봐요. 까매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예요? 노예. 기분 나쁘죠? 근데 주인집에는 아빠 색깔 하얗고 엄마도 색깔이 하얘요. 얘 태어나자마자 색깔이 뭐예요? 얘는 신분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아니 얘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발로 찬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얘가 아무리 호소해도 얘는 해결이 안 돼요. 왜? 법으로 얘는 노예라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킨 법을 바꿔. 근데 노예가 딱 해방됐는데 주인이 이걸 모르고 얘를 때리면은 미국 시민법에 의해서 얘가 처벌받아요.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족속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인간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만은 너희 조상 마귀라고 나와요. 너는 네 얘기 마귀라고 나와요. 그 결과 쭉 따라오면서 여기에 소속이 되는데 그 소속으로 인해서 인간의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잖아요. 엄마 품에 있던 아기가 떠나는 순간에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제가 정신병 환자를 연구할 때마다 너무나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제가 의학자잖아요. 조금 보기는 이래도 동경대학교 의학 박사잖아요.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딱 맞아요.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안 좋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신병이라는 말을 영어로 원어로 설명하면 mental disorder라고 합니다. 정신이 디스오더된 상태예요. 오더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따먹지 말라는 게 오더예요. 아니 미안해 잠깐만.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은 것이 바로 디스오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왔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주 재앙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마귀에게 장악되었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 원리를 알면 공부가 돼요. 왜 그러냐? 나를 행복한 존재로 바꿔줘야 돼. 나는 여기서 빠져나온 존재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너무 죄송하다. 이게 말이 같은 그림까지 끝납니다. 근데 이놈의 특징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 하냐?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게 환청이에요. 환청 환자를 직접 말을 듣기도 하고 씁니다. 나처럼 환자가 자기 인격에 글을 쓰고 환청이 안에 글을 써가지고 나보고 비교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7시에 박상희 박사님 약속돼서 만나기로 한다 그러면은 만나는 건 좋은데 오늘은 대충 들어. 듣지 말고 중간에 절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하고 인격이 다른 얘기인데 그리고 너무 나머지 똑같아요. 그런 얘기할 때만 내가 나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 여기 뭔가 잡혀. 그러면 결국은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뭐에 잡혔다고 표현해요. 귀신 들렸다고 하죠. 여러분들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병은 정신과 의사가 구분이 안 돼요. 왜?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병을 금방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정신병은 약을 주면 약이 들어요. 근데 귀신 들린 병은 약을 줘도 약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강한 주사 나가지고 강도 치거든요. 약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사람인데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자꾸 끌고 다녀요.
죽음 일주일 전에 이런 증상을 받아요. 죽음 열흘 전에 이런 증상이 와요.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 그날 딱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살의 영이 벌써 와가지고 마지막에 뻥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오늘 전화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받아드려야죠. 난 그 전화 자주 받거든요. 내용이 뭐냐? 일본에서 박센세 나가야 아니다. 달리행 곳에 날 마시다. 새벽 2시에요. 박 선생님 그동안에 신선을 다 늦었대요. 새벽 2시에 그것도. 그러면 진짜 심해졌으면 그때 전화하면 안 되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죽음의 영이 딱 잡혀가지고 인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말을 시켜요. 옆에 누구 있느냐? 지금 병원하고 어떤 거냐? 상태를 딱 체크해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뭐를 조절하냐? 아침 5시까지만 기다려줘요. 5시면은 해가 뜨는 시간.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열심히 얘기해요. 뭔가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보고 자꾸 죽으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큼 잘 듣느냐? 5분마다 하이. 소데스카 하이. 나는 자요. 이게 습관 돼가지고 어찌 하려면 다 알아듣고 마지막 결론 날 때쯤 깨우면 돼요. 하이 그러면은 5시쯤 이제 이만 내물이 있어 그래요. 5시쯤 돌린다 그래요. 왜 들으느냐?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어디 무너져요. 자살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심리하고 놀라운 것은 여름에 죽을 때는요.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더워서 그렇다. 죽는데도 그걸 생각을 해요. 겨울 되면 밖에 목매달아 죽는 시간이 좀 걸리면 춥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연탄불 켜놓고 깨서 죽어요. 아니면 차에서 연탄불 켜요. 죽는 몇 시간도 자기가 괴로움을 알고 그걸 이용을 해요. 근데 왜 죽느냐? 꼭 가서 물어보세요. 자살하다 깬 사람한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 치고 죄지가 해결하고 저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그 죄지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코바예요. 돈 집어넣고. 얘가 돈 집어넣는다고 웃기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다 내가 어떤 사람 딱 절규해요. 도와달라고. 이 말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일본선 개 갖다 놓고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돼지라면은 일본 사람은 개머리 갖다 놓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 나왔어. 이름이 얘가 하나짜리야. 하나짜. 꽃이란 뜻인데 꽃이 아니면 개예요. 얘는.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 영 가운데 빠진 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영과 영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요 끊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나타난 증상이 이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가라 절에 가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강의를 경찰청에서 같이 합니다. 왜 하느냐? 범인을 분명히 잡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했어요.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는데 누가 시켰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나를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죽는 날 경험합니다. 아, 분명히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주인이라면은 나는 안 걸리고 싶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주면요. 안 걸리는 거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죽음이란 단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걸리라고 못 걸릴 것 같아요. 다행히 보험금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험금 다 들었어요. 안 보험 다 들으셔야 돼요. 못 걸리겠더라고요. 내가 내 맘이라면 내 맘대로 안 걸리면 돼요. 내가 내 맘이라면은 내가 왜 그때 죽어요? 일찍 죽지 말고 99살 되고 살다가 100살 채우면 미안하니까 3일 전에 형이 조금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서운하니까 그냥 가족이 모일 건 아프야요. 다 모인 자리에 나 먼저 밖에 하고 인사하고 마지막에 식사 같이 하고 그냥 내가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나가면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거 끝나면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가장 겸손한 걸 알게 돼요. 왜 세상에 막 겁도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가면 며칠잖아요. 겁 없이 까불다가. 그래서 인간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너무나 죄송한데 표현이 안 좋아요. 이 방에 어떤 문제가 확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 됩니다. 평안이냐 불안이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해석을 평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 가운데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사탄의 자녀 속에 있든지 아직 원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있다가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 앰뷸런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의사가 아무개님 미들 며칠 미식으로 사망입니다. 경고 딱 해주면은 다음날 아침에 2차 타고 나가요. 근데 우리 아직 안 타봤죠? 우리 많이 봤어요, 그 대신에. 근데 이 차를 타고 나갈 때는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물고기 얘기했지만은 물고기 지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더라도 직선으로 뛸지 모르지만은 곡선으로 해서 어항을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볼 땐 간단했죠. 얘이 바보같이 개 나와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물고기와 나와의 차이. 인간이 원죄라는 속성에 빠졌는데 아까 악한 존재에 속았다고 했어요. 근데 속은 건 사실인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내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먼트라는 것이 원저된 약속인데 내가 다음에 와서 길을 내줄 테니까 그 길을 따라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the way. Jesus said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로 원래 주인에게 올 자가 없다. 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자기 이름에 맞는 직분과 거기에 속성이 있듯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에 첫 번째 일이 바로 길을 내줬어요.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얘가 결국 속아가지고 인간의 영이 빠졌는데 나는 선악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선악과 먹은 사람 여기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장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박씨거든요. 나도 박씨예요. 우리 아버지도 박씨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가 나를 낳은 거예요. 그게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있듯이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가 남자와의 관계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온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로 한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은 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해요. 요즘에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먹어요, 언약을. 근데 잘났어요. 어떻게 났느냐? 영적인 약속 속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돌아와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을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낸과 동시에 원죄를 빼내는 거예요. 그 원죄를 빠졌다는 것 같다면 제사장의 직분이라 이렇게 해줘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을 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사탄이었잖아요. 인간을 계속 속이는데 성경이 약속하기를 사탄의 일을, 즉 사탄의 모를 완전히 깨뜨린다거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한다고 해요. 근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죠. 영어 성경에는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다고 나와요. 리빙 바이블에는 사탄의 머리를 그라이딩 한다고 나와요. 깨트려 죽이든지 갈아 죽이든지 일본 말은 후미다스, 밟아 죽이든지 죽이는 건 똑같아요. 영적으로 속이는 존재 가운데에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다면은 이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만나고 지나갑니다만은 오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좀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건강 강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건강 강의 밤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의 본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신분이 주어져요.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 즉 신앙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은 자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에게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웰빙을 설명했고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 속에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이제 신앙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전부 다 감사로 바꾸는 거, 이 말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웰빙의 정의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조이풀과 기도가 또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동아대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희망을 얻고 요즘 희망이 없다는데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퍼져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전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연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나 또 동아대 안에서 그런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받는데 도움을 주는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로부터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계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은 뒤쪽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서 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